동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페라이트 전기차 리액터를 개발하는 업체이기도 하고요. 또 중국 히토류 수출 제한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수혜를 받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테슬라가 히토류 대신에 페라이트를 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의 전망에서도 단기적인 트레이닝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TMW 김웅태 어드바이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좀 어땠나요?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제와 또 사뭇 분위기가 똑같이 지금 현재 뭐 4거래일 연속으로 시장이 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동안에 코스닥이 고점 대비해서 한 마이너스 10% 정도 내려왔다가 지금 자리에서는 거의 한 다시 반등해서 올라오는 한 6% 정도 올라와 주고 있는, 5% 정도는 올라왔네요.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장에 대한 반등이 본격적으로 좀 시작됐다라고도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차트는 시장 장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좀 잠깐 좀 설명하자면, 역시 오늘 오랜만에 2차전지 관련된 업종들이 오늘 좀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상승을 좀 했고요. 그 외적으로서 오늘 관련된 자동차 업종들, 또 그 외적으로 또 다른 섹터들에 대한 움직임들, 웬만한 시장에서 수급들이 좀 세게들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오늘 또 제약바이오 업종을 또 빼뜨릴 수가 없겠죠. 제약바이오 업종들도 오늘은 좀 강한 흐름을 불출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삼형제들에 대한 모습들이 빨간색으로 받아주면서 시장에 대한 전반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오늘 HLB도 오늘 상승 추세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상승세로 가다 보니까 시장이 아무래도 방어를 잘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지금 세 번째 이제 불발나면서 다소 좀 어려운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걱정을 좀 했는데, 일단 미국 시장은 미국 시장이고, 또 어차피 악재는 그거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것만 털고 나간다라고 하면은 역시 시장은 반등이 세게 올 것으로 기대되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는 시장이 좀 반등해서 올라올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수를 잠깐 보자면요, 최근 들어서 요 며칠간에 지수가 많이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왔다가 800선까지 거의 대부분까지 왔었는데 820포인트가 깨졌었죠. 그러다가 어제부터 해서 다시 한번 85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오늘도 역시 강한 흐름으로 보였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900포인트까지는 당연히 무난하게 올라오지 않을까.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올라오는 건 힘들지언정 그래도 천천히 파동을 그리면서 900포인트까지는 올라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동안에 밀렸을 때 10% 정도 지수가 밀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계좌들도 거의 15에서 20% 이상 종목은 다 빠지는 모습인데, 사실 그런 자리는 크게 걱정할 자리는 아니죠. 왜냐면은 어차피 반등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저점에서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는 전략만 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 수익권을 돌아서면서 올라가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런 밀린 거는 지나가면은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그날 막상 또 닥치면은 또 멘탈이 나갈 정도로 시장이 어렵긴 하죠. 하지만 이 정도 다시 반등해서 올라오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피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죠. 전고점 부근까지 2600선까지는 이제 다 이상 이제 더 올라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역시 키 맞추기를 잘 해놓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들에 대한 강한 흐름, 그리고 중소형주들도 역시 따라서 후발주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시장은 강세적으로 나갈 것이다 라고 보이니까요. 물론 최근 들어서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단기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을지언정 그래도 시장은 상방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좀 오늘 시장을 좀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AS를 좀 잠깐 좀 해드리면요,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종목을 좀 AS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YG 플러스라는 종목을 목표가 6,800원 드렸고요. 6,800원에서 7,000원에서 7,5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도 언급해드렸는데, 역시 저점 대비해서 고점까지 7,250원까지 올라가면서 약 수익률 40% 이상 수익을 좀 챙겨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만약에 6,800원에서 7,000원까지 갔는데 이 자리에서 6,800원이 이탈된다라고 하면은 역시 어떻게 된다?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해라라고도 말씀드렸는데, 6,800원이 깨졌죠. 6,800원이 깨졌기 때문에 전량 다 매도해서 현금을 확보해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셔도 되고요. 왜? 종목이 많으니까는요. 아니면은 나는 좀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절반 정도는 수익을 챙기시고 나머지 절반은 홀딩하고 계셨다가요, 6,400원 언저리까지만 마지막선을 지켜놓고 내고 있다가 어차피 수익권이기 때문에 7,000원에서 7,500원까지는 한번 목표가를 도전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엔터 관련된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LB라는 종목인데요. 최근 들어서 제가 HLB 리보세나림에 대한 효능, 이제 기대감, FDA에 대한 승인 신청
이제 허가 신청하기 위해서 승인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내는데 5월 달까지는 끌고 가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고 나서부터 역시나 정확하게 승인이 나오면서 승인 신청을 했죠. 승인 신청을 하면서 장중에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 때문에 목표가 4만 원을 넘어가면서 41,950원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는 뭐 올라오는 추세가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끌고 가봐도 되는 자리니까요.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홀딩 전략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제가 한 차례는 목표가를 도달했기 때문에 일부분 수익을 실현하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승인 신청을 했으면 빨라야 6개월입니다. 내년에 1월 또는 10개월, 1년 정도 걸리는데 그럼 내년 5월이나 또 8월 정도 될 거예요. 그때까지 끌고 가기 너무 힘들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승인 신청했다고 해서 뭐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거고 또 낙폭과대가 커지면 또 그만큼 반등도 세게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역시나 수익을 챙겨놓고 나서 차라리 차후에 나중에 셀트리온 제약이 잘 받아주고 있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후발주로서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다 올라올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지금 자리는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놓고 다시 한번 36,000원 이하에서 재진입하는 기회가 있을 거니까요. 그때까지 좀 참고 계셨다가 차후에 다시 신규 매수하는 걸로 권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요, 저는 나는 장기적으로 끌고 가겠다 하신 분들이라면은 역시 45,000원, 5만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그 점 참고해서 홀딩하는 전략을 좀 보시면 될 거고요. 역시 대장주인 셀트리온 형제들이 시장을 강하게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제약바이오 후발주들, 특히나 이제 6월 달에 아마키가 있기 때문에 아스코 아마키가 있죠. 관련된 HLB, 오스코테, 알테오젠 여러 가지 이제 암 관련된 종목들이 강한 시세를 부출할 거니까요. 기대를 해봐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최근 G7 정상회담이 끝났죠. 끝나고 나서 얼마 전에 중국이 미국에다가 선포를 했습니다. 마이크론 반도체의 판매를 금지한다. 미중 갈등이 이제 심해졌죠. 이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은 항상 중국은 강한 무기인 히토류를 자꾸 내세우는데요. 최근 들어서도 테슬라도 이제 히토류는 전기차에다가 재료로 사용 안 하겠다. 이제는 이것을 사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페라이트죠. 역시 오늘도 마찬가지로 히토류 관련된 업종들이 오늘 아침에 좀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번 시세를 불출했다가 조정을 받았는데 이번에 G7 정상회담 이후에 중국이 또 한번 미국에 있는 반도체인 마이크론의 수출 금지를 판매 금지죠. 판매 금지를 하면서 이렇게 또 한번 보복 심리를 하는 이런 모습인데 역시 보복성이 강한 히토류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제약을 받을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오늘 유니온 머티리얼 이런 종목들도 오늘 오전장에서 한번 강력하게 올라왔던 모습이었는데 조정을 받았건 만큼 다시 한번 상승 플레이로 가고 있죠.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요, 이 히토류 대체 상품인 페라이트, 이 페라이트에 대한 관련된 업종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요, 상신전자라고요. 상신전자라는 이제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역시나 자동차 관련된 부품주이면서도요, 히토류 대체품인 페라이트 전기차 리액터를 개발하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최근 테슬라가 물론 지금 당장에서 페라이트를 대체하겠다라고 해서 페라이트를 전폭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역시나 또 멀고만 연구 개발을 통해서 어떻게든 상용화를 만들겠다라는 의지였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은 역시나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전에 이제 주가들에 대한 움직임이 강한 슈팅을 흐름을 보였다가요. 이번에 또 한번 G7 정상회담 이후에 중국에 대한 보복성 때문에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이 또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페라이트 전기차 리액터를 개발하는 업체이기도 하고요. 또 중국 히토류 수출 제한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수혜를 받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테슬라가 히토류 대신에 페라이트를 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의 전망에서도 단기적인 트레이닝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상신전자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지금 자리가 본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 한번 급등했던 모습이었고요. 1차적으로 급등하고 나서부터 조정을 세게 받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21선을 추세선이죠. 21선을 살아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자리가 아마 바닥권에서 충분히 매수를 해봐도 나쁘지 않은 자리다 라고 보여지고요. 매수가는 5,6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트레이닝이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6,500원 정도 잡아놓고 보시면 될 거고요. 역시 아마 매수 6,500원에서 5,600원에서 매수한다라고 하면은 약 대략적으로 10에서 15% 정도 수익을 챙겨갈 수 있을 거라 보여지고요. 손절가 라인은
5,200원까지 21선 깨지는 부분까지만 체크해 본다라고 하면요. 손실은 좀 적게 하고 또 수익은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참고해서 매매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더욱더 자세하고 재미있는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